이야기. 건강한 경제 정보로 시청자와 함께합니다. 여기는 부동산 채널 알토마토입니다. 증권 경제방송 토마토TV의 전문성과 통신사 뉴스토마토의 정확성이 더해져 탄생한 채널 알토마토. 아침 10시부터 진행되는 즐거운 부동산 투자 가이드 뻔한 부동산 투자를 비롯 부동산 매물을 실제로 방문 취재하는 리얼 매물쇼. 헬리캠으로 만나는 고품질 영상과 다양한 다큐멘터리들까지 HD 제작 시스템을 비롯해 멋진 영상, 살아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1분 1초를 재우는 알토마토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믿을만한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케이크라든가 서울역 이런 것들 따져보게 되면 교통의 편리성, 매물의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 원을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청자 투표 결과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동산 알아볼 때 힘들게 돌아다니시나요? 부동산 허위 매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플 최초 동영상 매물 소개 손안의 부동산 통! 언제 어디서나 검색 한 번이면 정보, 가격, 시설 등을 한눈에 쏙쏙 사진 동영상을 통한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한손에 들어오는 지도로 길 찾기도 편하게 마음에 드는 물건은 관심을 통해 저장 관심 물건 리스트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통 하나면 모든 것이 손안에서 가능합니다. 1년째 집이 안 나가네. 내게 맞는 집을 찾고 싶은데 신혼집으론 어디가 좋을까? 이 고민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동산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가는 국내 최초 동영상 매물 정보. 지금 신청하세요. 알토마토가 여러분의 무료 광고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 편한 부동산 투자 최봄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산업단지 정책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도시 인근에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를 이 신도시 택지지구 그리고 도심 준공업지역 그리고 공장 이전 부지 등에 육성하고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 악화 위기에 빠져 있던 산업단지에 다시 활기가 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부동산 투자 목요일은 분양편인데요. 오늘은 분양닷컴 유영상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현장은 어떤 곳이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할 분양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에 위치한 그 일반 상업용지에서 분양하는 대우 프루지오 시티 단지 내 상가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부천으로 가서요. 부천역 인근에 위치하는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 분양 현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분양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하시면요. 상담 전화 걸어주실 수 있는데요. 02-2128-3838 눌러주시고 코드 번호는 195번, 195번 눌러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시청자 사연 게시판에도 질문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상담은 저희가 2부 시간에 해결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분양 현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단지의 기본 정보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분양 현장,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들어서는 부천역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요. 대지 면적 1197.4제곱미터, 건축 면적 821.92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7층, 그중에 상가는 지상 1, 2층에 들어섭니다. 주차는 162대가 가능하고요. 준공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네요. 오늘의 분양 현장은 부천역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입니다. 지상 1, 2층에 들어서는 단지 내 상가가 될 텐데요. 우선 현장의 자세한 모습부터 영상으로 소개해 드려야겠죠. 이번 시간도 직접 자세한 생생한 영상들 담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천역 부근의 대우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인데요. 상가 주변과 함께 그 분양하는 현장 주변,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부천 역세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지리적인 입지의 어떤 장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투자 여건에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헬리캠 영상하고 또 일반 카메라로 해서 현장 주변,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영상을 이렇게 모습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주변을 보시고 계십니다. 현장이 지금 한창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공정은 뭐 약 한 60% 이상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천역하고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층부로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즉 4층부터 17층까지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공원이라고 하죠. 우리서 그 맨 꼭대기층에 그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헬리캠으로 지금 현장을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대우 푸르지오라고 하는 어떤 그 마크가 선명하고요. 지금 한참 그 공사 중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그 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좌측 상단부 쪽으로 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부천 역사 쇼핑몰입니다. 즉 민자 역사 형태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장이 나오는데 이게 부천역 북부역 광장입니다. 그래서 하루 유동인구가 약 12만 명 이상 이렇게 그 유동인구가 있고요. 이마트도 입점이 돼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주변에 그 부천대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부천역을 이제 그 밑에 부천대학교도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현장 주변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그 건축물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제 일반 주택가와 업무시설 등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 등 여러 가지 그 건축물 형태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부천역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 분양 현장과 주변 여건 모습까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미 상권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투자 정보들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수장님, 먼저 이 부천역 인근의 입지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특히나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 여건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지도하고 지도를 보면서 주변 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 우리 이제 조감도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1, 2층이 지금 상가로 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건물 그 조감도를 보시더라도 앞에 이제 그 공개공지 형태가 이렇게 지금 뚜렷이 나와 있고요. 이제 위치도를 지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부천역 푸르지오시티, 즉 빨간색으로 이제 하단에 보시면 표기가 되어 있고 원안에 그 녹색 지점이 지금 현재 그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부천역에서 약 거리가 20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보로 한 3분, 보통 우리가 5분에서 7분 정도를 우리가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적으로 도보로 3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떤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부천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로면 25m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유동 인구가 부천역을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들고 나는 어떤 이런 도로의 어떤 그
그 입지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대학교 이제 부천 성모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대학교도 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소사역하고 뭐 상당히 소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사역 가는 길, 부천역 가는 길 어떤 이 그 입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입지 특징은 바로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200m 거리, 한 도보로 3,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경기도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 내 상가 분양 현장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천의 상가를 소개하는 만큼 부천 지역의 전반적인 상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예전 과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공업단지가 좀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그 공업단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심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부천역이라고 하는 어떤 이 주변 신국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존 도심 외에도 우리가 부천의 상동이라든가 물론 뭐 일기 신도시인 중동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동 신도시 어떤 이런 추가적인 도심들이 이렇게 조성이 됨으로 해서 상권이 여러 개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어떤 이 현장 자체는 부천역 일대, 그러니까 즉 뭐냐면 가장 먼저 형성이 된 그 상권 중에 하나인 그 부천역 일대 상권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좀 보자면 그다음에 이제 중동 신도시 쪽에 이제 그 상권들이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겠죠. 중동 현대백화점 쪽 상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먹거리 타운 쪽 이쪽이 이제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2000년도 중반, 즉 2003년도부터 상가들이 공급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어온 상동 택지개발지구 상권이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천의 어떤 상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라고 하면 1차 상권이 우리 부천역 상권하고 상동 상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현장 주변 상권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천역 주변 상권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상권 이렇게 숫자가 붙여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상권을 좀 구분을 합니다. 즉 A급지, B급지, C급지 이렇게 이제 상권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천로, 그다음에 부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상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저쪽 녹색 지역 로데오 거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부천대학교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상권을 조사를 하다 보면 로데오 거리 쪽 같은 경우가 우리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서 집객이 돼가지고 형성되는 어떤 그런 상권, 상당히 오래된 상권입니다. 로데오 거리 1차 상권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으로 해서 이제 2상권, 우측으로 해서 이제 또 2상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상권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먹거리 형태로 이렇게 젊은 층들이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쪽 이제 2상권이라고 하는 부천역에서 좌측 이쪽 상권들 같은 경우는 판매 시설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즉 요식 업종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들이 좀 밀집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조성이 된 그런 상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 상권 즉 B급지 상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이쪽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먹거리하고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조성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일로 25m 도로거든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좌우 쪽으로, 근린생활 시설들이, 이렇게 쭉,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이제 25m 도로를 따라서 병원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유흥시설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의료시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업종들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거리다. 이렇게 좀 상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현장 자체가 이제 프리지오시티 상가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사이트라고 하는 어떤 이 현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대에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 이 주복 형태의 어떤 이런 건축물, 새로운 건축물 자체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신축 건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주변에서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3차 상권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생시설입니다만 시금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일반 그 주택가 이쪽 그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 뭐 우리 삼겹살집이라든가 즉 고깃집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그 일반적인 음식점 한식, 중식, 뭐 일식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권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상권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3차 상권보다는 주변에 대학도 있고 하니까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어떤 그 금액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금이나 어떤 이런 형태 자체가 조금 그 로데오 거리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로데오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평 기준 약 1억이라고 하면 이쪽 그 우리가 2상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쪽 그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한 7천 이 정도 선에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매입을 해서 내가 이걸 임대를 놓는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매입 금액이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런 똑같은 건물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입 금액 대비 임대가도 높아지겠지만 그 가액 대비 해가지고 봤을 때 또 여기 그 마찬가지로 2상권 같은 경우는 저기 그 1상권보다는 매입 금액은 좀 떨어지고 임대가도 다소는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수익률 자체는 크게 그 뭐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상권별로 특징과 함께 프루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상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투자 가치 입지 여건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이 상가의 종류에 좀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재돼서 공급되고 있는 프루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인데요. 이런 형태의 단지 내 상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현장 자체가 단지 내 상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엄밀하게 이렇게 따져서 보게 되면 주상복합형 그 상가예요. 주상복합형 상가인데 이제 조금 주상복합 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분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매수자들한테 접근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지 내 상가다 이렇게 그 표기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의 어떤 그 단지 그 속에 그 아래쪽에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뭐 위쪽에 그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상가를 제가 한번 그 엄밀히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요즘에 그 근린 상가다, 단지 내 상가다, 뭐 주상복합 상가다, 뭐 이렇게 막 쇼핑몰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가는 뭐냐면 상가 종류를 보게 되면 쇼핑몰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거의 근린 생활 업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린 상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건물 그 공급되는 형태라든가 지어지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어떤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주상복합 상가, 근린 상가, 단지 내 상가, 상가주택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부동산 용어를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공급하는 상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단지 내 상가도 단지 내 상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내 상가와 일반적인 근린 상가의 성격이 좀 혼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변,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층에는 또 직접 수요층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해서 282가구 정도가 들어가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양은 어느 정도로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그 현장은 우리가 이제 늘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현장 분위기라든가 또 이제 현장 입지라든가 상권 오늘 같은 경우 상가를 그 소개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주변 상권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요. 촬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현장 그 입지 여건 자체가 아까 상권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그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상권이 이미 형성된 지역에 들어서는 그 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낙후된 건축물들이 좀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그 새로운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도 좀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률이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분양업체에서 정확히 말씀은 해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분양 현장을 이렇게 가서 봤을 때 분양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또 상권을 봤을 때 얼마큼 분양이 좀 되겠다라고 하는 좀 판단이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양은 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구성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층별로 지상 1층과 2층에 배치가 되잖아요. 네. 이제 배치도와 권장 업종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오늘 그 프리지오시티 그 단지의 상가는요 1, 2층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 자체가 이렇게 전부 다 도면하고 즉 점포 배치도 하고 호수별 뭐 그 평수하고 그 공급 가액까지 또 권장 업종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림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점포 배치도를 보게 되면 1호 편의점, 2호 약국, 3호 부동산, 4호 베이커리 즉 뭐 빵집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5호 커피숍 어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1, 2층 따져가지고 점포수가 총 11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의 건축물들이 좀 오래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보니까 도로하고 보도하고 이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좁다 보니까 건축물의 어떤 그 사용하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떤 부족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지역이 그 건물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프루지오 시티 같은 경우가 저 공개 공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그 건축법 그러니까 예전에 지어질 때 그 주변의 건물들을 지을 때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하고 또 건물의 형태에 따른 어떤 그 건축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건축물 앞쪽에 이 그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업종 자체는 이렇게 그 구성을 해놨습니다만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도 즉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 어떤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어서 어떤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잘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펜스를 걷어내고 이 건축물이 어느 정도 그 지어졌다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쾌적한 어떤 그런 그 앞쪽의 여유 그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즉 이런 공간들을 또 소비자들은 선호하게 되고 또 우리 이제 그 소비자들을 집계시키는 프랜차이즈 업종들 같은 경우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점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도면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업종은 뭐 그 지금 정해져 이렇게 있듯이 편의점, 뭐 약국, 뭐 부동산, 베이커리, 커피숍, 휴대폰 대리점, 요식업종, 뭐 요식업종 같은 경우는 1층에 들어가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그 호프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1층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아래쪽에 나열된 이런 업종들이 좀 경쟁력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분양가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분양가는 우리가 이제 전체 면적 대비 총 분양가를 지금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당가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호수별로 평당가가 다 다르죠. 이것은 뭐냐면 그 점포별에 어떤 그 외부에 노출되는 어떤 이런 그 간판 효과라든가 점포 배치에 따른 어떤 그런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호가 평당 2,500, 102호가 2,498, 뭐 105호 같은 경우 맨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2,420으로 가장 낮은데 즉 2,400에서 한 2,500만 원대 이 정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지상 2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우선 2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배치도를 먼저 좀 보시죠. 대부분 이제 그 저기를 내놨어요. 그 클리닉 형태로. 그래서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 뭐 청소년과 뭐 이런 식으로 그 했는데 사실은 그 치과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가정의학과라든가 통증의학과라든가 어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가. 근데 여기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성형외과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신축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이런 그 업종이 들어갈 만한 건축물이 좀 없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쟁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클리닉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네. 2층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00만 원대로 책정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1층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죠. 또 면적을 넓게 쓰기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높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27만 원에서 약 한 950 정도, 요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배치도와 함께 권장 업종 그리고 3.3제곱미터당 분양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분양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 인터뷰하고 오셨나요? 네, 당연히 현장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장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담당자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업시설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인터뷰 내내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내건 본부장의 현장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희 프로지오시티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으며 저희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7층까지 11개 점포로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투자 중요점은 교통과 호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상가는 부천 북부역 도보로 3분 거리며 부천은 물론 80% 이상 서울 지역까지 운행하는 소신 여객 정류장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하루 유동 인구가 10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282세대의 배우 세대가 있어서 어떠한 점포라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내건 본부장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풍부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수장님 앞에서 영상으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부천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부천역 역사 쇼핑몰도 있고요. 또 버스 터미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앞쪽에 바로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업무시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권에 상당히 좀 좌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 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차들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저 부천역을 거쳐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주변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상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상권들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상권들이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유동인구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고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지역에 지금 이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낮 시간에도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분양 현장 부천 역세권 프로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 오늘 분양 현장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 가치들 짚어드렸는데 이게 또 이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 가치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미래 가치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해서 아주 먼 미래까지 본다라기보다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장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지오시티 같은 경우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도심지에 지어지는 어떤 상가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 가치라고 하는 부분, 즉 주변에 개발 재료가 많다든가 어떤 이런 요소보다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지금 현재 상권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상권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임대 수익률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현장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건축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과연 얼마큼의 이제 다른 어떤 건축물 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아마 주변 건축물들보다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어떤 우리나라 전문 유통업체들이 관심을 좀 갖게 되죠. 그런 업종들이 그 지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대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에 우리 중소형 개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점포보다는 높은 임대가를 이렇게 책정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일단 이 도심 자체가 어떤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완전히 바뀌기 이전까지는
향후에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인 만큼 현재 당장 분양을 받았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들으시고 판단이 서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상가 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좀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보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발품을 많이 판다는 것은 도심지에 지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 가액이 될 것이에요. 공급 가액 즉 공급 가액에 따라 매수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우리 그 상가의 현상이고 특징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주택 공급 가액입니다. 공급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변의 중개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녀봐야 되는데 주변에 또 중개업소 말만 또 많이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개업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건축물, 지금 현재 공급하는 건축물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으면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또 나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투자 기회를 갖다가 놓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 공통점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매수 가격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가격 같은 경우 조금 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급 회사하고 내가 이거 매수 의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가격을 할인을 좀 받아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현장 관계자하고 분양 관계자하고 딜을 해보는 어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아주 뛰어난 정말 이 경쟁 입찰을 붙여서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상가들 같은 경우가 빨리 공급을 하고 그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어떤 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도심지 상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분양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해서 관심을 좀 표현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천역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 분양 현장 살펴봤는데요.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부천역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 분양 포인트입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200m 거리로 도보로는 3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인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루 유동인구가 12만 명 풍부한 수요층 확보할 수 있고요. 부천역 푸르지오시티는 부천역에서 우측의 2차 상권에 속하는데 업무시설과 주거단지가 혼재돼 있어 젊은 소비층이 주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상층부의 282가구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직접적인 소비층이 되겠고요. 인접지역에 오피스텔형 상가 공급이 없는 만큼 희소 가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 1층에는 5개 점포, 편의점, 약국, 카페 등으로 추천하고요. 지상 2층 6개 점포는 병원과 미용실이 권장 업종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준공될 예정으로 넓은 공개 공지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만큼 집객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 업종도 선호하는 단지 내 상가, 부천역 푸르지오시티 상가 오늘의 분양 현장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분양 현장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됩니다. 02-2128-3838 코드번호 195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 시청자 사연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는